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씩 올린다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모르는 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한도가 줄어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시끄러우니까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막 부랴부랴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 이번에 이제 같이 나온 게 정부가 대출 정책을 좀 썼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씩 올린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거죠. 올리는 것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은데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지금 시장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수요가 이만큼 있던 게 수요가 지금 이만큼으로 늘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공급이 사실상 부족한 건 아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보다는 사실 수요 대책이 나오는 게 좋다.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뭐가 있냐면 세금이 있고요. 세금이 있고 대출이 있습니다. 그 세금은 늘리는 거죠. 늘리는 게 뭐냐면 중과하는 거예요. 세금,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이 뭐가 있냐면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6에서 45%, 취득세가 1에서 3%, 보유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0. 몇 프로죠. 0. 몇 프로가 되는데, 자, 이것들을 세금을 늘리면 여기에다 이제 중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약화시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정책은 지금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대출은 뭐예요?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 정책을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대출에서 어떤 효과가, 대출을 어떻게 효과가 나느냐? 대출은요, 한도가 있고 금리가 있습니다. 자, 한도라는 건 뭐냐면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대출 총액.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5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한도, 이게 한도입니다. 한도. 그래서 이 한도를 높여주잖아요. 그러면은 한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LTV라고 합니다. LTV. LTV가 지금 50%다. 그러면은 매매가의 50%, 5억, 10억일 때 5억. 그럼 이게 70%다. 그러면 대출이 7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LTV가 30%다. 그러면 3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대출 수요를 줄이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정책이 LTV를 줄이는 거예요. 줄여요. LTV를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런 정책이 있고, 금리는 이자죠, 이자. 자, 이자는 올라가면 부담이죠. 올라가면 부담. 그래서 금리는 올리면 효과가 있어요. 수요가 줄어든다. 근데 지금 보면 금리만 올렸어요. 금리만 0.4. 자, 한도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한도하고 금리 중에 하나만 건들 때 어떤 게 효과가 훨씬 좋을까요? 사실은 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도가. 집을 사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금리 조금 늘어난다고 0.4, 5억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4%예요. 그러면 5, 4, 20, 2천만 원이 1년에 이자로 나가거든요. 근데 0.4%를 올리면 2,200만 원입니다. 자, 1년에 200만 원 더 나가는 게 집 사는 데 있어서 좌우될 만한 요인일까? 별로 아닙니다. 근데 자, 10억일 때 5억을 해주면 내 돈 5억을 준비하면 되는데 대출을 3억밖에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이 7억이 필요해요. 7억이.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갑자기 마련을 해야 됩니다. 5억이라는 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 이자는 매달 조금씩 200만 원, 1년에 2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18만 원. 18만 원이면 여러분 어디 외식 한번 줄이거나 뭐 이렇게만 해도 이 돈 줄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2억 어디 가서 구해요? 자, 집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금리를 올리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한도를 줄여버린다. 그러면 효과가 사실상 금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건 한도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모르는 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한도가 줄어요. 그게 뭐냐면 DSR이라는 게 있어요. 자, DSR은 뭐냐면, 자, 여러분 소득이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소득 중에서 부채 총액,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 5억에다가 또 여기다 신용대출 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분양권 가지고나 있거나 그러면 중도금 대출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거예요. 다 합한 여러분의 총 부채에서 나가는 이자,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 대비 비율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DSR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로 정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250만 원까지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자로 나가는 돈이 150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이자로 나가는 돈을 1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100만 원. 근데 금리가 4%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냥 이자만 나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은 지금 100만 원 여유가 있으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억까지 빌릴 수가 있어요. 3억 한도를. 4%일 때 3억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4.5%로 금리를 0.5% 올렸어요.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되죠? 이자가 1350. 자, 그러면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지금 10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초과하기 때문에 이 3억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줄어들겠죠. 2억, 뭐 한 2억 7천이나 이런 식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DSR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금리 부담이 생기면서 한도가 간접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지만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금리 가지고 조절을 시도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좀 더 크게 하거나 그러니까 한도를 조절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공급 부족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수요를 줄이는데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책은 공급 대책이 거의 다다.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는 거는 사실상 크게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PD가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세자금 대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매매 시장이 달아오를 때 자 매매 시장이 있어요. 매매 시장이 달아오르는데 전세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자 전세에 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 대출을 줄이거나 대출 부담을 늘리는 거죠. 대출 이자를 늘려서 부담을 늘려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사실 적절한 대책이 아닌 게 일종의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은 대체 관계가 있거든요. 대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 시장이 막 좋잖아요. 매매 시장이 막 엄청 좋을 때는 약간 임대 쪽으로 돌리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임대 쪽으로 돌리고자 할 때 쓰는 정책이 뭐예요? 임대 쪽에다 혜택을 줘야 돼요, 오히려. 임차인한테. 그래야 임차인들이 야, 그냥 매매보다는 임차로 가서 그냥 싸게 거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근데 매매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임대를 죽여버리면 자칫하면 이 중에 한두 사람이 매매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대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체 관계.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임대 시장이 막 미친 듯이 나타날 때 수요자를 자, 매매 시장으로 좀 돌리면 이 전세 시장의 수요자가 줄어서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상황만 보면 적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대체 관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쪽을 잡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빚내서 집 사라. 대출 많이 해줄게. 이런 정책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것만 잡으려면 이게 적절한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걸로 인해서 매매 시장이 미친 듯이 달아올랐다. 이제 이게 부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를 알아서 사실상으로 만약에 매매 시장을 잡고자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장에 혜택을 줘야 됩니다. 임대 시장에. 근데 임대 시장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필수품이거든요. 사실 전세 시장은 문제가 뭐냐면 전세 시장의 수요자를 옥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라면이 막 뭔가 품귀 인상이 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러면 라면을 못 사게 만들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사요? 라면 안 사고 국수를 사 먹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동. 예. 그 어느 한쪽이 과열되면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쪽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 시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시장은 필수품이에요. 주택은 대체가 없어서 사실 매매와 임대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을 옥죄잖아요. 그럼 이게 일로 튀어가요. 아니면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있어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자, 지금 전세 대출 해주지 말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전세 대출을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매매 시장으로 튑니다. 아니면 이제 월세 쪽으로 가서 월세 시장이 이제 이 다른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월세 시장이 지금 미친 듯이 난리 나가지고 진짜 세입자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전세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전세 시장을 죽여버리면 월세가 튀어오릅니다. 임차인들이 더 죽게 돼요. 그래서 쉽게 필수품이라는 상품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대체가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정책이 사실상 막 냉정하게 보면 쓸 카드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책이 나오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되고요. 사실 지금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한도를 줄여야 되는데 금리에만 포커스를 좀 맞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대출 정책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평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한도를 줄이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다음에 그런 대책 나오면 또 잘했다 막 이렇게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